자, 2학기 3단원 호흡 한번 같이 수업해 봅시다. 자, 호흡. 자, 앞에서 소화를 배웠고, 순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호흡이에요. 자, 호흡은 호흡 기관들이 모여져 있는 호흡계라는 걸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호흡계는 자,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는 우리 몸에 있는 온물 조직세포로 심장이 순환을 통해서 보내준다라고 앞단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다 수거해 와서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기체 교환을 담당을 하는 기관이 기관계가 호흡계라고 볼 수 있고,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흡은 들이마시는 뭐냐면은 들숨, 이거를 흡기라고 하고, 내뱉는 날숨을 호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숨은 들이쉬는 숨이고요, 날숨은 내쉬는 숨입니다. 여기에는 뭐를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게 되는데, 공기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균일 혼합물이고, 공기 안에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있는데, 질소하고 산소 비율이 대략 4대 1 정도 돼요. 한 78%, 21%의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숨은 들숨보다는 산소는 적게 들어있고, 이거 적게 들어있는 거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적게 들어있는 거고요. 날숨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들어있게 돼요. 즉,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 바로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폐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산소는 들숨이 날숨보다는 많고, 당연히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들숨보다는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들숨하고 날숨 안에 들숨과 날숨에 둘 다 포함을 해서 가장 많이 포함된 기체는 바로 뭐냐면 질소의 질소. 질소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 안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 기체가 질소이기도 하고, 질소는 우리가 많이 들이마시기는 하지만은 몸 안에서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숨 안에 들숨 안에 날숨보다는 많지만, 날숨 안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들숨보다는 많긴 하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들숨과 날숨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는 뭐다? 질소예요. 그러니까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질소보다 많이 들어있다, 이런 보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보기는 틀린 겁니다. 질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호흡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 저렇게 코에서 들어온 공기가 폐까지 지나가는 기관에서 나뭇가지처럼 나눠지는 기관지, 그리고 그 기관지가 퍼져 있는 뭐예요? 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수많은 이렇게 아주 작은 폐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예요. 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생겨서 허파, 꽈리,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폐포를 수많은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세혈관은 순환을 할 때도 했었지만은 뭡니까? 물질 교환에 유리하죠. 혈류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가진 게 바로 모세혈관이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실제로는 이렇게 산소는 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고, 혈관에서 이산화탄소는 폐 쪽으로 내보내는 바로 뭐가 일어난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숨을 마시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서, 코 속 안에 보면 이제 코털도 있고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 안에 점액질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콧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코 속을 지나 기관지를 거쳐 폐 속에 있는 또 수많은 폐포 속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폐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너무 찬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강을 지나오면서 따뜻하고 수분이 있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코 속에는 가느다란 털, 코털과 끈끈한 점액질로 되어 있어서 먼지나 세균들을 걸러내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마르면 코딱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관. 공기가 통한 관이라는 뜻이고, 이게 갈라지면 나뭇가지처럼 기관지가 되는데,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선모라고 하는 아주 가느다란 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는 일종의 방어작용을 해주게 되고, 다시 기관은 이렇게 들어와서 두 개의 기관지 형태로 Y자 형태로 갈라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수많은 새 기관지들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폐하고 이렇게 좌우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기관지는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이 기관지 끝에는 다 뭐가 존재하냐면은 폐, 포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는요, 가슴 쪽에 좌우 한 개씩 들어있는데, 폐가 큰 한 덩어리는 아니고요. 좌, 2, 우, 3에서 좌는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우쪽, 우폐는 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한 덩어리는 아니고 조각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갈비뼈 안에서 보호되는 기관이 장기가 3개예요. 심장, 폐, 그리고 간까지 세 가지가 갈비뼈 안쪽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늑골이라고 하는 갈비뼈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 보통 이제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복강, 흉강. 여러분들 뭐 소장, 대장 같은 장기는 뱃속에 있는 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고, 이 폐 같은 경우에는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굽혔다 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 버리면 폐 안에 공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 안에는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 흉강의 부피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즉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은 흉강의 부피가 변하고, 이 흉강의 부피 변화에 의해서 뭐가 변하냐면은 압력이 변해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줄고, 그다음에 부피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은 흉강의 부피 변화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같이 변하게 되어서 수동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와 맞닿는 표면적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장에 여기 나와 있죠. 폐의 폐포랑 우리 소화 때 했던 소장의 안쪽 벽에 주름하고 융털이, 그러니까 소장벽이 수많은 주름과 융털로 되어 있는 거는 음식물하고의 접촉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얘도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는 거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를 보면 폐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에 해당이 돼요. 포라고 하는 게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얘도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혈관도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둘이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가 아주 좋은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바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즉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흉강을
가로막고 있는 횡경막, 돼지고기의 갈매기살 부분, 소고기는 안창살 부분이 바로 요 가로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맛있죠. 그죠? 폐의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덮인 막이에요. 따라서 가로막이 움직이면서 이 흉곽의 부피를 조절해주게 되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늑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늑골, 횡격막이 둘 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호흡 운동인 들숨하고 날숨이 수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날숨을 불어 넣으면 BTB 용액에, 그러니까 초록색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노란색이고, 중성에서 초록색이고, 염기성에서 청색, 푸른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날숨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H2CO3라고 해서 탄산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과합성에서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실험에서도, 검정말 실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탄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탄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불어넣으면 뭐가 돼요? 산성이 돼요. 그래서 초록색의 BTB 용액의 색깔이 바로 날숨을 불어넣으면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석회수를 사용을 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걸 봐도 똑같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는 개념 속속 문제 한번 보면은, 자,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는 거는 산소죠. 산소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들숨보다 날숨에 바로 산소가 적게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숨을 들이쉬었을 때 호흡기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기관지, 폐 속에 포로 이동을 해주게 되죠. 자, 사람의 호흡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A는 바로 뭐예요? 코죠, 콧구멍. 그죠? 콧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A가 코. 그 다음에 B가 기관. 그 다음에 F는 여기서 뼈를 나타내죠. 갈비뼈. 늑골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바로 뭡니까? 얘가 기관지죠. 갈라진 가지에 해당하는 기관지. 그 다음에 D는 폐. G가 가로막. 가로막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횡경막이라고도 합니다. 횡경이 아니에요. 횡격막이에요. 그 다음에 E는 바로 폐포죠. 폐를 구성을 하고 있는 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는 답이 55, X, 55, X5예요. 55, X, 55, X5. 자, D. 폐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없죠. 왜? 폐는 근육이 없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는 D가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폐가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소장의 뭐랑 똑같다? 융털이 해주는 역할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흡 운동을 한번 같이 봅시다. 호흡 운동은요, 폐는 근육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커지거나 스스로 다시 작아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흉곽의 부피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에 따라 폐도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주게 되는데, 이 흉곽은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일단 들숨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렇게 가슴이. 그 다음에 내뱉으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들숨이 들어오게 되면 흉곽이 커져야 돼요. 그죠? 흉곽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커지려면은 가슴에 있는 상하 운동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갈비뼈는 올라가죠. 가로막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날숨이 되면은 내려가고 올라가야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가로막은 내려가요.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보일의 법칙으로 중1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부피도 따라서 커져요. 그래서 폐의 내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뭐보다 낫냐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밖에 공기가 가지고 있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기압이 누구보다 커지는 거예요? 폐 내부 압보다 커지는 거예요. 폐 내부의 압력보다 대기압이 커져야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폐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흉곽의 부피가 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숨이 될 때는 이제 반대로 갈비뼈는 내려오고 횡격막은 올라가야지 흉곽의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흉곽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안을 눌러버리니까 가득 차있던 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작아지고 폐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뭐보다 높아지는 게 되냐면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압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폐에서 대기, 바깥쪽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기압보다 폐 내부의 압력을 낮춰줘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게 흡기, 들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폐의 압력을 높여서 바깥에 있는 대기압보다 높게 만들면 폐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호기인 날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정확하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숨은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고 흉곽 부피가 커지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반비례하니까 작아지고, 그래서 흉곽 부피랑 폐 부피는 같이 가요. 그래서 폐 부피가 커지고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꽉 폐 내부를 외부 공기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압력 차이에 따른 이동이 일어난다. 모든 기체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폐에서의 기체 교환, 이거를 편의상 뭐라고 불러주냐면 보통 외호흡이라고 불러줘요. 폐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보통은 외호흡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 순환에서 보면은 이 폐에서 기체 교환은 바로 폐순환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체 교환에 해당이 되고요. 내호흡 같은 경우에는 온몸 순환 있잖아요. 온몸 순환. 온몸에서 동맥에서 나간 산소가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그때 일어나는 기체 교환,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보통은 편의상 외호흡, 내호흡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호흡, 조직세포에서는 온몸의 모세혈관하고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 사이에 바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산소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는 많아요. 왜? 이 모세혈관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에는 현재 정맥혈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폐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는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 온몸에, 그래서 이 폐포를 지나온 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동맥으로 들어갈 때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폐동맥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무슨 혈이에요? 정맥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폐포를 거쳐서 산소를 공급받고 난 다음에는 폐정맥으로 나갈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산소가 충분한 동맥혈이 돼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간 동맥혈은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나가고,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온몸의 조직세포에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 내호흡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세혈관, 여기에는 바로 동맥혈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네,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산소는 당연히 동맥혈이든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높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높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기체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는 산소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정맥혈이 들어가서 동맥혈이 되는 거고, 동맥혈이 나가서 정맥혈이 되는 요런 혈액의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그러니까 폐포에서 기체 교환의 원리는 기체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부분 압력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분압 대신에 뭐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냐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폐포를 기준으로 보면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 폐포 안에 있는 바깥 공기가 높고, 모세혈관 쪽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바깥 공기보다, 폐포에 들어있는 공기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산소는 농도가 높은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농도, 즉 분압차에 따른 확산으로 인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기체 교환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 차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의 소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때 호흡을 하면서 기체 교환 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압차 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나게 되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 이동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고, 다시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체의 이동 방향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5번 내신 쑥쑥 한번 봅시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을 한 건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폐는 뭐가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표는 들숨하고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변화. 자, 일단 들숨만 보면은 갈비뼈 올라가요. 가로막 내려가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들숨이 일어나면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폐는 흉곽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날숨은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는 감소한다. 높아진다. 그 다음에는 감소한다. 그래서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가슴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보면 OX예요. 가가 올라가면, 갈비뼈가 올라가면 가로막은 내려가기 때문에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겠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갈비뼈는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흉곽의 부피가 줄죠. 이렇게 되면은 폐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폐와 조직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외호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모세혈관과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 내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포로 이동하는 B가 바로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A가 산소. 그래서 혈액이 무슨 혈액이 돼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어서 가면 조직세포 쪽으로 공급하는 C가 산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줄어들면서 정맥혈이 돼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가 쪽에서는 모세혈관이 누구보다 이거 폐포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높고,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니까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는 높습니다. 왜? 항상 기체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A하고 C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소. 그죠? 그 다음에 B와 D는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탐구의 호흡운동의 원리 한번 봅시다. 이게 호흡운동을 알아보는 이제 실험인데, 여기서 보면은 플라스틱 컵은 뭘 나타내냐면 여기서는 흉강, 그 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에는 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 Y자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그 다음에 작은 고무풍선 같은 경우가 폐, 그 다음에 고무막 같은 경우가 바로 가로막,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이랑 대응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빨대는 기관, 기관지, 컵 속의 공간은 흉강, 작은 고무풍선은 폐, 고무막은 가로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 한번 보면은 1번은 XXOO예요. 자, 여기서 XX인 이유는 여기서 고무막, 가로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가로막이 내려간 거죠.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컵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지죠. 그래서 풍선이 부푼단 말이에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작은 고무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왜냐하면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긴 이 과정은 흡기에 해당하는 들숨하고 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진다가 맞게 되는 거죠.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은 사람 몸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횡격막에 해당하는 가로막에 해당이 되고요.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컵 속의 부피와 압력 변화. 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은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어디보다?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공기의 이동은 어디에서? 밖에서 풍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작은 풍선이 부푸는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나오는 요 실험을 갖다가 나오는 유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린 가는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는 호흡운동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자, A는 뭐예요? 갈비뼈죠. 늑골에 해당하는 갈비뼈. 그 다음에 B는 가로막, C는 여기서 폐죠. 나에서 가와의 B, C, 가로막에 해당하는 게 고무막이죠. 그렇죠? 바로 고무막이 바로 요 가로막에 해당이 되고요. C, 폐에 해당이 되는 건 여기서 바로 고무 풍선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나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와 밀어 올릴 때는 각각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거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흉곽이 커지는 들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밀어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날숨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나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했대요. 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유리병 안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압력이 그래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낮아지죠. 이에 따라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 고무풍선의 안에 압력이 낮아져서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고무막을 밀어 올렸을 때
이거는 들숨일 때잖아. 저기 날숨일 때잖아요. 그죠? 날숨일 때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A는 내려가고, 이게 반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C의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C의 압력이 높아진다. 고음박을 밀어 올릴 때는 날숨이니까 바로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야 되니까 위 A, B가 서로 바뀐 상태고 흉곽의 부피가 줄어서 압력이 커지니까 폐 속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내신 쑥쑥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답이 5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배출이죠. 배출. 배출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게 바로 호흡의 기체교환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다. 맞죠? 근육이 있지 않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공기가 A하고 B를 지날 때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준다. 맞아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A, B, C, D 속에 폐포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E와 F의 움직임에 따라서 D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죠?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흉곽의 부피가 변하고 흉곽 부피에 따라 폐의 부피도 변하는 게 맞고요. 가는 지금 폐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그러니까 폐에서 나가서 심장인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폐정맥하고 연결이 된다. 들어오는 나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에 연결된 폐동맥이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나가는 가 같은 경우에는 폐정맥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폐동맥이지 실제로 여기 흐르는 혈액은 뭐가 흐릅니까? 정맥, 혈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산소가 더 함량이 적은 정맥혈이 흐르는 폐동맥입니다. 이름만 동맥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가슴 구조를 나타낸 거다. 날숨이 일어날 때는 흉곽의 부피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내려가고 나는 올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서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져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2번이 틀려져. 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위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8번.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들숨 때는 갈비뼈는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들숨이 되니까 커져야 되겠죠. 작아짐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폐의 내부 압력은 들숨이면은 낮아져야 되니까 맞는 거고, 공기 이동은 들숨이니까 몸 밖에서 폐로 이동해야 되니까 틀렸고, 날숨일 때 갈비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숨일 때 갈비뼈는 내보내야 되니까 들숨일 때는 올라가야죠. 이게 선생님이 잘못 썼네. 들숨일 때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줘야 되겠죠. 날숨일 때는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부피가 줄어야죠.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폐의 부피가 날숨일 때는 작아져야 되겠고 폐의 내부 압력이 높아져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들숨일 때는 낮아지는 게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거고 날숨일 때 높아지는 거는 대기압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게 표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답이 3번이고 11번 C.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길 때 호흡운동 모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들숨일 때란 말이에요. 그죠? 들숨일 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B가 커져야 되죠.
빗속의 압력이 낮아진다. 이게 맞죠. 즉 빗속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가 밖에서 바로 풍선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일어나서 들숨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호흡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호흡운동 모형 실험을 나타냈어요. 가는 고무박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거는 들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위로 올라가는 날숨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나와 같이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에 해당하는 우리 몸은 일단은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그러면은 날숨이 돼야 되니까 흉곽 압력은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공기가 그래서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바로 5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4번 기체교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확산에 의해서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이게 맞아요. 기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스스로 이동하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니까 틀렸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난 결과 혈액의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무슨 혈액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동맥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보다 조직세포가 더 높다. 그렇죠? 따라서 틀린 거는 바로 4번이 여기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15번. 자, 폐포 A.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폐포죠. 이 조직세포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A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폐포에서 바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는 얘는 산소. 그러니까 폐포로 들어가는 가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폐, 동맥. 빠져나오는 나는 폐, 정맥. 그래서 폐, 동맥은 산소 분할이 낮은 정맥혈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실제로는 동맥혈이 흐른다 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16번은 A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렇죠. A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니까 몸 밖으로 나가는 거 맞죠. 가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폐, 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맞아요. 가에 흐르는 혈액은 이름은 폐동맥이지만 흐르는 혈액이 뭐라고 했을까? 정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선홍색은 산소 함량이 많은 동맥혈이란 말이에요. 암벽색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랑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단원을 확실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폐포죠.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A는 산소. 그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C도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산소. 반대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은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폐를 구성하는 폐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리한 점은 결국에는 뭡니까?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죠. 이게 그래서 소장에 있는 수많은 주름과 융털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20번.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뭡니까? A는 갈비뼈, B는 가로막이죠. 자,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흉곽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폐의 부피도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21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예요. 자, A는 지금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니까 산소에 해당이 되고, B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니까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기체 A의 이동을 결국에는 폐포 속 산소의 농도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네. 그래서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보다 높은 거예요? 모세혈관보다 높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뭘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확산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기체 B는 이산화탄소고, 나에서 기체 B는 결국에는 누구가? 조직세포 쪽에, 조직세포의 CO2의 농도가 모세혈관보다 높아서 확산에 의해 어디에서 어디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초록색 BTB 용액이, 그러니까 중성이죠? 담긴 두 개의 비커를 준비해서 가에는 공기 펌프로 공기를 넣고, 나에는 날숨을 불어넣었어요. 날숨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가 이 BTB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면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색깔은 무슨 색으로 띠겠어요?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될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가는 들숨을 넣은 것이다. 가는 들숨을 넣은 거고, 나는 날숨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나의 BTB 용액은 파란색이 아니라 산성이니까 노란색으로 변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두 지점 가와 나 사이에 흐르는 혈액 속 두 기체 A와 B의 양 변화를 나타냈어요. 지금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A는 농도가 늘어났죠. 그리고 B는 농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산소라고 봐야 되겠고, B는 농도가 낮았으니까 이산화탄소라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따라서 폐 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정맥혈이라고 보는 게 맞고, 산소의 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폐 정맥에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맞고, A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보다 폐포 속에서 B의 농도가 더 높다가 말이 안 되죠. 왜?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가에서 산소의 농도가 낮습니다. 산소의 농도 자체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게 됩니다. 그렇죠?